잠깐, 혹시 요즘 자꾸 깜빡하는 걸 그냥 나이 탓으로만 돌리고 계신가요? 그거 정말 위험한 생각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진짜 원인이 전혀 다른 곳에 숨어 있을 수 있거든요. 28년째 노년 인지 저하와 약물 안전을 연구해온 박사 이성범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정말 충격적일 거예요. 다들 나이가 들면 기억이 흐려지고 깜빡거리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제 연구 결과 놀랍게도 원인은 몸의 노화가 아니라 바로 약 목록에 있었어요. 특히 오늘 말씀드릴 7가지 약 계열은 여러분 생각보다 훨씬 가까이에 있어요.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약통 안에 들어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무서운 건 이런 약들이 뇌를 서서히 갉아먹고 있는데도 우리는 그냥 나이 탓으로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가족들도 그냥 치매 초기 증상이라고 걱정만 하죠. 만약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지금 복용하고 계신 약 때문에 소중한 기억들이 점점 더 사라져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반대로 오늘 내용을 제대로 아시면 지금 당장 위험을 막을 수 있어요. 혹시 이런 경험들 있으신가요? 예전엔 척척 기억하던 것들이 자꾸 가물가물해지고 방금 전에 뭘 하려고 했는지 깜빡하고 가족들이 점점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바라보고 이 내용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왜냐하면 의료진들도 잘 알려주지 않는 내용이거든요. 먼저 실제 사례부터 말씀드릴게요. 71세 박영호님의 이야기인데요. 정말 안타까운 경우예요. 박영호님은 평생을 교사로 일하신 분이었어요. 정말 똑똑하신 분이셔서 예전에는 학생 이름 수십 명을 단번에 외우는 기억력이 자랑이었거든요. 동료 교사들도 모두 부러워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은퇴 후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밤에 잠을 못 자기 시작한 거예요. 스트레스도 많았고 일상이 바뀌면서 불면증이 심해졌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수면제를 처방받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정말 좋았어요. 잠도 잘 오고 푹 잘 수 있어서 너무 만족하셨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몇 달이 지나면서부터 시작됐어요. 어느 날부터 열쇠를 어디 두었는지 기억이 안 나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엔 약속 시간을 자꾸 까먹게 됐어요. 처음엔 그냥 실수려니 했는데 점점 심해지더라고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평생 아끼던 제자가 찾아왔는데 이름이 기억나지 않은 거예요. 그 제자는 정말 특별히 아꼈던 학생이었는데 말이에요. 가족들은 정말 걱정이 많았어요. 혹시 치매가 시작된 건 아닌지,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야 하는 건 아닌지. 박영호님 본인도 정말 무서워하셨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진짜 원인은 치매가 아니었어요. 바로 매일 복용하던 수면제의 부작용이었던 거예요. 이런 일이 박영호님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제가 연구 현장에서 이와 비슷한 사례를 정말 수도 없이 봤거든요. 문제는 약이 무조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어떤 약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뇌 건강을 완전히 좌우한다는 점이에요. 많은 분들이 약은 몸에 좋은 것이고 의사가 처방해 준 거니까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물론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장기간 복용하거나 여러 약을 함께 먹을 때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져요.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집에 있는 약 상자를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하는지 완전히 이해하실 거예요. 이제 본격적으로 뇌를 서서히 갉아먹을 수 있는 위험한 약 7가지를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어요. 첫 번째로 가장 흔하면서도 위험한 게 바로 수면제예요. 수면제는 당장은 숙면을 도와주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뇌의 기억 중추를 점점 둔화시켜요. 영국 의학저널에 발표된 대규모 연구 결과를 보면 정말 놀라워요. 수면제를 장기간 복용한 사람들의 치매 발생 위험이 무려 50%나 높아졌거든요. 65세 이춘호님의 경우가 딱 이런 케이스였어요. 이춘호님은 작은 상점을 운영하시는 분인데 예전에는 단골 고객들 이름과 취향을 다 기억하시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불면증 때문에 수면제를 6개월 정도 복용한 후에는 20년 넘게 알고 지내던 단골 고객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하게 됐어요. 수면제를 끊고 싶으시다면 절대 갑자기 끊으시면 안 되고요.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면서 명상이나 호흡법을 병행하셔야 해요. 그리고 장기 복용은 정말 위험하니까 절대 피하셔야 해요. 두 번째는 알레르기 약이에요.
많은 분들이 봄마다 드시는 알레르기 약인데 이게 뇌에 정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알레르기 약은 뇌의 중요한 신경 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을 차단해서 기억력 저하를 일으켜요. 서울대 연구팀이 발표한 결과를 보면 알레르기 약을 장기간 복용할 때 인지 저하 위험이 정말 크게 높아진다고 나와 있어요. 63세 이선영 님도 몇 달 복용한 후부터 소중한 손주 이름을 자꾸 잊기 시작했어요. 만약 꼭 드셔야 한다면 뇌에 침투하지 않는 종류로 바꾸시거나 생활 환경을 개선해서 알레르기 자체를 줄이는 게 좋아요. 다만 처방 전환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 후에 하셔야 해요. 세 번째는 고지혈증약, 특히 스타틴 계열이에요.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는 약인데 콜레스테롤을 억제하는 과정에서 뇌세포막 형성을 방해할 수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 일부는 이런 약을 분해하는 능력이 서양 사람들보다 낮아서 부작용 위험이 더 높아요. 68세 김철수님은 고지혈증약을 복용한 후에 기억이 흐릿해지고 피로감이 늘었다고 하세요. 이런 약을 드셔야 한다면 코엔자임 Q10 같은 보충제를 함께 드시고 정기적으로 인지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아요. 하지만 절대 임의로 중단하시면 안 되고요. 네 번째는 오래된 진통제 계열이에요. 허리나 무릎이 아파서 드시는 진통제들 중에 뇌 신경계에 직접 작용해서 집중력 저하나 어지럼증을 유발하는 것들이 있어요. 노인과학연구소에서 연구한 결과를 보면 6개월 이상 복용한 사람의 80%가 기억력 저하를 경험했어요. 70세 최정호님은 요통 때문에 진통제를 장기간 복용하다가 균형 감각까지 잃게 됐어요. 진통제보다는 물리치료나 침치료, 적절한 운동을 병행하시는 게 훨씬 안전해요. 다섯 번째는 스테로이드예요. 염증을 빠르게 완화시켜주는 효과가 있어서 관절염이나 피부 질환에 많이 쓰이는데 문제는 뇌의 해마 부분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서울대에서 MRI로 연구한 결과 6개월 복용 후에 해마가 10%나 줄어든 경우도 있었어요. 66세 장은호님은 스테로이드를 복용한 후부터 기를 자주 잃기 시작했어요. 꼭 써야 한다면 최단 기간, 최소 용량으로만 사용하시고 절대 갑자기 끊으시면 안 되고요. 여섯 번째는 졸피뎀 계열 수면제예요. 일반 수면제보다 더 강력한 종류인데 깊은 수면을 오히려 줄여서 뇌의 회복 기능을 방해해요. 연구 결과를 보면 깊은 수면 단계가 40%나 감소하는 경우도 있어요. 67세 박상호님은 이 약을 2년 동안 복용한 뒤에 가족 이름조차 혼동하기 시작했어요. 약보다는 수면 위생 습관을 개선하는 게 훨씬 중요해요. 마지막 일곱 번째는 당뇨약 중 일부, 특히 메트포르민이에요. 메트포르민 자체는 좋은 약이지만 장기간 복용할 때 비타민 B12 흡수를 방해해서 신경계에 손상을 줄 수 있어요. 일본에서 연구한 결과를 보면 장기 복용자의 20% 이상이 비타민 B12 결핍 상태였어요. 72세 윤정호님은 손발 저림과 함께 건망증이 심해졌는데 알고 보니 비타민 B12 부족이 원인이었어요. 당뇨약은 절대 끊으시면 안 되고 정기적으로 비타민 B12를 검사해서 필요하면 보충제를 드시는 게 좋아요. 이 7가지가 대표적으로 뇌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약들이에요. 그렇다고 무작정 끊으라는 게 아니라 더 안전하게 복용하는 방법을 알아야 해요. 이제 어떻게 하면 더 안전하게 약을 사용할 수 있는지 5가지 실천법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약 상자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거예요. 3개월에 한 번씩은 가족과 함께 집에 있는 모든 약을 꺼내서 확인해 보세요. 유통기한은 지나지 않았는지, 같은 성분의 약을 중복으로 먹고 있지는 않은지, 언제부터 얼마나 오래 먹고 있는지 체크해 보세요. 약 이름, 용량, 복용 시작 날짜, 복용 기간을 노트에 적어 두시면 병원 갈 때도 정말 유용해요. 많은 분들이 본인이 뭘 먹고 있는지도 정확히 모르시거든요. 두 번째는 의사에게 적극적으로 질문하는 거예요. 진료받을 때 이런 질문들을 꼭 해보세요. 이 약을 얼마나 오래 먹어야 하나요? 어떤 부작용이 있을 수 있나요? 다른 약과 함께 먹어도 되나요? 약 대신 할 수 있는 치료법은 없나요? 이 약을 끊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질문을 미리 적어가시면 깜빡하지 않고 물어볼 수 있어요. 의사들도 환자가 관심을 갖고 질문하면 더 자세히 설명해 주거든요.
세 번째는 약 복용 일지를 작성하는 거예요. 약을 먹은 후에 몸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간단하게라도 기록해 보세요. 오늘은 어지러웠다. 기억력이 좀 흐릿했다. 잠이 잘 왔다. 이런 식으로요. 수첩이나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꾸준히 기록하시면 나중에 의사와 상담할 때 정말 유용한 자료가 돼요. 그리고 약물 간의 상호작용도 미리 파악할 수 있어요. 네 번째는 생활 습관을 함께 개선하는 거예요. 약만 먹고 끝이 아니라 가벼운 운동이나 명상, 올바른 수면 습관을 함께 실천하셔야 해요. 이렇게 하면 약에 대한 의존도도 줄일 수 있고 부작용도 줄일 수 있어요. 하루 20분씩만 걸어도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저녁에 카페인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수면의 질이 크게 달라져요. 생활 습관 없이는 약 효과도 제한적이거든요. 다섯 번째는 가족과의 소통이에요. 혼자서 모든 걸 관리하려고 하지 마시고 가족들과 자주 이야기하세요. 약을 먹은 후에 어떤 기분인지, 몸에 이상은 없는지 작은 변화라도 가족들에게 공유해 보세요. 주 1회 정도는 건강 상태에 대해서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가족들이 옆에서 지켜보면서 변화를 알아차리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이렇게 5가지만 실천하셔도 약물 부작용으로부터 소중한 기억과 뇌 건강을 지킬 수 있어요. 챕터 5. 오늘은 뇌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7가지 위험한 약 계열과 안전하게 약을 사용할 수 있는 5가지 생활 습관을 자세히 말씀드렸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잘못된 상식은 바로 나이가 들면 기억력이 떨어지는 게 당연하다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나이가 아니라 우리가 무심코 복용하고 있는 약물들에 있을 수 있다는 걸 이제 아시게 됐죠. 올바른 관리법은 약을 현명하게 점검하고 전문가와 상담하면서 조율해 나가는 것이었어요. 그냥 방치하고 나이 탓만 하면 기억력은 더욱 흐려질 수밖에 없지만 오늘 알려드린 방법대로 제대로 관리하면 맑은 정신과 존엄을 충분히 지켜나갈 수 있어요. 특히 71세 박영호님처럼 약물 부작용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다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치매를 걱정하면서 힘들어 하시는데 실제로는 약을 조정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부분이 개선될 수 있어요. 오늘 당장 실천하실 수 있는 딱 하나의 제안을 드리고요. 바로 집에 있는 약 상자를 가족과 함께 열어보는 거예요. 어떤 약을 얼마나 오래 드시고 계신지, 유통기한은 괜찮은지, 중복되는 성분은 없는지 한 번만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다음 병원 방문 때는 오늘 말씀드린 5가지 질문을 꼭 준비해 가세요. 이 약을 얼마나 오래 먹어야 하나요? 부작용은 없나요? 다른 대안은 없나요? 이런 간단한 질문들이 여러분의 뇌 건강을 지켜줄 수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는 약 대신 자연스럽게 기억력을 지켜주는 생활 습관 5가지를 구체적으로 알려드릴 예정이에요. 운동법부터 식습관, 뇌 훈련법까지 정말 실용적인 내용들로 준비해 놨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 처음 들어보셨나요? 혹시 지금 복용하고 계신 약 중에서 걱정되는 게 있으시다면 또는 이미 기억력 저하를 경험하고 계시다면 댓글로 경험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해 주시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나이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올바른 지식과 관리만 있다면 언제든지 개선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소중한 기억과 뇌 건강을 끝까지 지켜나가시길 바랍니다.